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잇는 따뜻한 대화. 인생문답의 이혜준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아주 사적인,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고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현관에 딱 들어섰을 때 입에서 어떤 소리가 먼저 나오던가요? 아, 이제 살겠다. 편안하다. 하는 안도감이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턱 하고 터져나온 묵직한 한숨이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안함보다는 답답한 한숨이 먼저 나왔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관엔 온 가족 신발이 널려 있어 발 디딜 틈이 없고 거실 식탁 위에는 지난달 고지서며 영양제 약통, 읽다만 신문이 수북하게 쌓여 있으니까요. 분명 내 돈 내고 산 내 집인데 정작 내가 쉴 곳은 없고 물건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홧김에 자식들에게 이런 뼈있는 농담도 하시죠. 나 죽으면 싹 다 갖다 버려라.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반쯤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사실 그 속엔 이제는 나도 감당하기 힘들다. 치우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는 슬픈 비명이 숨어 있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집이 어지러운 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살림에 소질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뇌는 눈앞에 보이는 물건 하나하나를 전부 처리해야 할 숙제로 인식한다고요. 그러니까 식탁 위에 놓인 잡동사니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뇌를 24시간 끊임없이 공격하는 시각적 소음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치우려고 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건 여러분의 뇌가 그 정고량에 압도되어 이미 방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고개를 들어서 지금 집 안을 한번 찬찬히 둘러봐 주십시오. 우리 집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수많은 물건들, 그리고 베란다와 장롱 깊숙이 박혀있는 저 짐들 중에서 최근 1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꺼내서 쓴 물건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아마 10개 중 하나, 아니 100개 중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장롱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30년 전 자녀 결혼식 때 맞춰 입었던 색동 한복이 고이 잠들어 있고 서랍 속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받아온 개근상이며 빛바랜 성적표가 나옵니다. 심지어 베란다 창고에는 20년 전 가족 여행 가서 썼던 고속버스 영수증이나 박물관, 입장권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시간을 현재의 공간에 억지로 구겨넣고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버리자니 그때의 추억이 사라질까 두렵고 남주자니 너무 아까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화석처럼 굳어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그리고 무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겪은 낙상사고 중 무려 37%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빙판길이나 계단이 아니라 바로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 안방과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놓인 전선 뭉치, 쌓아둔 신문지, 더미, 문지방에 걸쳐둔 옷가지들에 걸려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 뼈도 약해지는데 내가 모시고 사는 물건들이 나를 공격하는 흉기가 되고 있는 셈이죠.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인데 정작 그 집의 주인인 나는 물건들에 밀려 발 뻗고 편히 쉴 공간조차 뺏기고 있으니까요. 식탁 위는 물건이 점령해서 밥그릇 하나 놓기 불편하고 소파는 빨래가 차지해서 매 엉덩이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공간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물건을 모시기 위해 비싼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며 살고 있는 주객전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나의 집은 지금 나를 위한 쉼터입니까? 아니면 과거를 쌓아둔 창고입니까? 자,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위험하다, 좁다, 치워야 한다. 100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막상 짐을 정리하려고 베란다 문을 열거나 서랍을 딱 여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턱하니 막히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자녀들이 집에 와서 이런 말 할 때 참 서운하셨죠? 어머니, 제발 이 반찬통 좀 버리세요. 냄새나고 짝도 안 맞잖아요. 아버지는 왜 안 입는 양복을 20년째 가지고 계세요? 아이들은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지만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희 키우느라 아끼고 산 건데 왜가 늙어서 짐덩어리 취급을 받는구나 싶어 울컥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버리는 게 힘들까요? 단순히 물건이 아까워서일까요?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물건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그 물건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준 사람에 대한 미안함 때문입니까?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건 그 물건에 담긴 기억과 관계를 버리는 것과 똑같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선물해준 찻잔을 버리는 건 친구와의 우정을 저버리는 것 같고,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일기장을 버리는 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던 시절을 지워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선물 준 사람의 고마운 마음은 그 선물을 받은 순간 이미 여러분 가슴속에 다 저장되었습니다. 10년 된 낡은 기념수건, 네가 나간 그릇, 유행 지난 옷, 그건 마음이 떠나고 남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껍데기를 붙들고 있느라 오늘 살아 숨쉬는 나를 먼지 구덩이 속에 가둬둬서야 되겠습니까? 물건을 비워낸다는 것은 추억을 버리는 배신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물건들에게 뺏겼던 내 공간을 되찾아 현재의 나에게 선물하는 아주 결연하고 멋진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조금 바꿔먹고 정리해볼까 싶은데 또 하나의 거대한 적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언젠가 쓰겠지 하는 불안감입니다. 베란다나 다용도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전제품 살 때 딸려온 박스들, 백화점 쇼핑백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선 뭉치들, 버리려고 들었다가도 이 상자는 나중에 택배 보낼 때 필요하지 않을까? 이 끈은 뭐 묶을 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 댁에 가보면 찬압 도시락통이 5개씩 쌓여 있습니다. 왜 안 버리시냐고 여쭤보면 나중에 손주들 운동회 할 때 김밥 싸가야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학교 급식을 먹고 운동회 때 부모님들이 돗자리 펴고 도시락 먹는 문화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도시락통 아마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를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해석합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건 단순히 절약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뭔가 부족할까봐 미리 겁을 먹고 방어막을 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언젠가를 위해 오늘 나의 공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게 과연 남는 장사일까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커다란 찜통 때문에 매일 365일 요리할 때마다 좁은 조리대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건 정말 비효율적인 거래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아까워서 못 버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물건을 버렸을 때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 후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못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지금 버려서 나중에 혹시라도 아쉬운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동네 마트에서 몇천 원 주고 새 것을 사면 그만입니다. 그 몇천 원이 여러분이 매일 좁은 집에서 느끼는 답답함보다 비쌀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아이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대청소를 어떻게 해야 하고 한숨부터 나오시죠? 맞습니다. 우리 나이에 날 잡아서 대청소하는 건 노동이고 고문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가 오늘 일본의 정리 고수들이 실천한다는 아주 쉽고 간단한 그러면서도 효과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 집에서 딱 한 곳만 호텔처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디를 비우고 싶으세요?
저는 딱 두 곳, 현관과 거실 테이블을 추천합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하죠. 일본의 정리 잘하는 집들은 현관에 신발이 딱 3켤레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가족들이 신고 나갈 신발, 딱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신발장에 넣으세요.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딱 1분, 신발을 가지런히 두고 빗자루로 먼지를 한번 쓱 쓸어주세요. 현관이 깨끗해지면 집에 들어올 때 대접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 다음은 거실 테이블 혹은 식탁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테이블 제로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식탁 위를 영제로,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리모컨, 읽던 책, 영양제, 고지서 전부 서랍에 넣거나 제자리를 찾아주세요. 평평한 바닥이 드러나면 우리 뇌는 그 공간을 여유로 인식해서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딱 3일만 해보시면 그 깨끗한 테이블이 주는 평온함에 반하게 되실 겁니다. 공간을 정했다면 이제 물건을 비워낼 차례인데 도대체 뭐부터 버려야 할지 막막하시죠?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이번 달 안에 이 5가지만 비워보세요. 첫 번째, 추억을 가장한 종이 쓰레기입니다. 10년 전 고지서, 오래된 영수증, 색바랜 안내장대.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과감히 찢어버리십시오. 두 번째, 남이 준 선물 중 안 쓰는 것입니다. 취향에 안 맞는 스카프, 장식장에 먼지 쌓인 기념품들. 그 마음은 이미 받으셨으니 물건은 그만 놓아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고장난 전자제품과 정체불명의 전선들입니다. 고쳐 쓴다고 두셨겠지만 솔직히 지난 1년 동안 안 고치셨다면 앞으로도 안 고치십니다. 특히 배터리 녹슨 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네 번째, 유통기한 지난 약과 건강식품입니다. 아까워서 뒀다가 먹으면 오히려 탈납니다. 마지막 5번째, 주방에 넘쳐나는 중복된 도구들입니다. 국자가 3개, 뒤집개가 4개, 냄비가 10개.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손에 제일 잘 맞는 것 하나씩만 남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70%입니다. 수납장이든 냉장고든 꽉 채우지 말고 70%만 채우고 30%는 비워두십시오. 여백이 있어야 물건을 꺼내기도 쉽고 무엇보다 새로운 행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하루에 딱 10분 혹은 하루에 딱 물건 1개만 버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빈 공간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 그 과정 자체니까요. 오늘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공간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떠신가요? 혹시 당장 일어나서 뭔가를 치워야 한다는 숙제처럼 느껴지셨나요? 부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을 재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치열하게 사느라 정작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나 자신을 이제는 좀 챙기시라는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발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깨끗한 바닥을 딛고 일어나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텅 빈 식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려두고 창문을 활짝 열어 아침 공기를 마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진짜 삶입니다. 집은 그릇이고 사람은 그 안에 담긴 보석입니다. 그릇이 너무 화려하거나 가득 차 있으면 보석의 빛이 가려지게 마련이죠. 이제 불필요한 장식들은 좀 걷어내고 그릇을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당신이라는 보석이 온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물건은 언젠가 낡고 사라지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지혜와 품격은 공간을 비울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오늘 밤은 복잡한 생각일랑 현관밖에 벗어두시고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비워진 공간만큼 내일은 더 좋은 기운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잇는 인생문답 이혜준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